아마 보도자료가 나와서 아실 겁니다. 우리 용산 정비창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이미 좀 냈었어요. 그래서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검토도 하셨을 텐데 이게 제가 왜 이 내용을 주목을 하냐면 지난 7월에 오 시장께서는 직접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상을 발표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았고 뭐 이슈도 됐어요. 그런데요, 지난 10월에 고용진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석 결과를 거론을 하셨어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코레일의 기획재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조 원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제출했어요. 이 내용 상반되지 않습니까? 오 시장님의 계획과 코레일이 제출한 계획 안 하고. 그럼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.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셨거든요. 우리나라는 왜 미국의 배터리 파크처럼 장기간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단순 매각해가지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세제라든지 이런 그런 약간 토지 이런 거 관련된 그런 문화가 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장기간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코레일이 처한 그 회사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게 매각은 어느 정도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토지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사실 코레일 부채 부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부채 부담 때문에 용산 정비창 매각 추진이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에요. 뭐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2007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다 무산됐고 2014년에도 추진하다가 이게 무산됐단 말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 절차를 잠시 살펴볼까요, 우리가?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용산구에 개발 계획 제안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용산구가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다 개발 계획을 요청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. 저희 코레일의 계획서를 보면은.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한 건 그 부분이에요. 만약 코레일 계획대로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진행이 되면 26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첫 단추를 깨야 되는데 시행사업자가 없어져요.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코레일 측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거는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매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. 코레일하고 SH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일단 초기 선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그 부지 일부를 열 몇 개 획지로 나눠서 일정 부분은 매각할 건 매각하고 자체 사업할 건 자체 사업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구획 나눠서 일부만 매각하고 전체 매각은 아니다.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?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계획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.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. 용산은 특히. 그러면 결국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. 본 의원은. 이 오 시장이 7월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약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하겠어? 코레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 질의의 시작도 여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.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 이게 그냥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소통하시고 업무 보고도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해주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코레일하고 SH는 도시개발 수립 중이라 하고 뭐 상반기까지 도시개발 수립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서울시건 아니면은 코레일건 둘 중에 하나는 허위 자료 제출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늘 정보를 저희 본의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는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나중에 좀 해보겠습니다. 한 가지 더 지금 영상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? 되나요?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? 조금 잘리네요. 아마 이 보도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사진 찍지 마세요. 남산에 올라갔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요. 왜 그럴까요?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? 대통령 관저 지키는 남산의 슈트맨. 관저가 비친다고 남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못 찍어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?
지금 우리 용산 개발 고밀도 개발일 텐데 할 수 있을까요? 용산 고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뭐 정비 사업도 그 인근에서 한 38층으로 나간 사례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그 경호실하고도 이제 사전 협의 때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다 뭐 해서 그런 건 문서상으로는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확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특히 여기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발로 인한 뭐 남산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? 남산에서 용산 정비창 예. 글쎄요 한 3, 4km 정도는 3, 떨어지고 4km. 예.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서 용산 정비창은요? 저희 이제 재보니까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. 남산에서 대통령 관저까지가 몇 킬로라 그러셨죠? 그러면은 한 2km, 2km, 2, 3km. 아니 남산에서 관저까지 2km인데도 사진을 못 찍게 해요. 정비창에서 관저까지 1km면 당연히 보안상의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거기는 워낙 그 중간에 고층 빌딩들이 이미 많이 서 있어서 그럼 그 그래서- 사이에 있는 고층 빌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제 남산에서 봤을 때는 남산 밑에 그 자락은 전부 다 고도직으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가리는 게 없어서 남산에서는 안 된다. 네, 그런 근데 것 이 같습니다. 사이에서는 가리는 빌딩이 있어서 용산 예. 정비창은 괜찮다. 뭐 그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미 건축돼서 높이 있는 건물들은 앞으로 대통령 관저 쪽 뭐 창문을 다 막나요? 그거는 이제 골치 아픕니다. 그러면요, 일단은 그걸 하나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. 제가 이 질의 답변을 듣고 자료 요청하려고 아까 미리 자료 요청 안 했는데요.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,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합의 이거 소용 없습니다.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. MOU가 솔직히 말해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건데 합의 뭐 단어의 뜻은 좀 다르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뭐 경호실하고 용산 정비창 관련해서 보안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,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 회의 내용이 비공개라면 본의원이 직접 가서 볼게요. 이 자료 요청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